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서아시아 사랑,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짓말입니다. 이슬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5분만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 예전에 뭐 배웠냐면요. 자, 지도를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해볼게요. 여기 무슨 문명이 있었어요? 이집트 문명 배웠죠? 폐쇄적인 지형, 전쟁이 없다. 자, 내세적 세계관, 무슨 미드? 피라미드. 그 다음에 무슨 문자? 상형 문자. 그 다음에 무슨 진법? 십진법. 그 다음에 왕을 뭐라 불렀어요? 태양의 왕 라라 부르고, 혹은 여러분 파라오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한다. 그 다음에 피라미드 만드느라고 뭐가 발달했어요? 기하학. 그 다음에 미라 만드느라고 뭐야? 의학.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내세니까 사자에서.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강 두 개가 흐르죠. 빨리 볼게요. 복습이야. 티그리스강. 또 뭐예요, 여러분? 유프라테스강. 여기를 여러분, 자, 기억나요? 메가스터디아,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럼 여기는, 자, 키워드가 무슨적인 지역이에요? 개방적인 지역이라 외적이 많이 쳐들어와서 항상 뭐가 많았다? 전쟁이 많았다. 그래서 계속 지배층이 바뀐다. 뭐 수메르, 그 다음에 뭐 아무르, 뭐 아카드인 여러분 계속 바뀌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 많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무슨적 세계관, 현실적 혹은 현세적 세계관. 야, 죽으면 뭐해? 살아있을 때 먹고 즐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길가메시 서사시, 매일마다 복을 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무슨 라트? 지구라트.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가 십진법이면 여기는 몇 진법? 60진법. 상형 문자면 여기는 무슨 문자? 세기 문자. 그 다음에 현세적이니까 무슨 술? 점성술이 발달하고, 그쵸? 신전이 발달하고, 세기 문자 잘 나오고, 게다가 뭐야? 강이 두 개니까 비정기적으로 범람을 하고, 여기 메소포타미아를 최초로 통일하는 게 롯데리아예요? 바빌로니아예요? 바빌로니아. 예, 여러분 유명한 왕이 있죠? 사우라비아, 함무라비아. 함무라비 왕이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만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여러분 쭉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 1시간 배웠던 거를 지금 5분에 끝났어요. 그러면 얘네만 있는 게 아니죠.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그려볼게요. 자, 자꾸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내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예, 여러분 가장 1번 문제가 뭐야? 이집트와 무슨 포타미아를 비교하는 거, 메소포타미아 비교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무슨 아시아라 불러요? 소아시아. 나중에는 아나톨리아 지역이라 부르죠. 여러분 여기 뭐가 등장해요? 무슨 타이트? 히타이트. 다 청동기 쓸 때 얘네만 뭐를 썼다? 철기를 썼다. 그 다음에 전차. 미안해요. 자, 전차 같은 거 사용해서 여러분 매일마다 누구랑 싸웠다? 에집트랑 싸웠다. 또 하나 봐봐요, 여러분. 요쯤에. 요쯤에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키야? 오호.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여러분 뭐예요? 배 타고 매일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무역을 하던 민족이죠. 페니키아 하면 여러분 뭐야? 알파벳의 기원인 페니키아 문자인데, 쓰기 편한 무슨 문자? 표 문자. 그래서 페니키아의 표 문자가 나중에 여러분 무슨 벳의 기원이 돼요?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 페니키아가 여러분 여기 북부 아프리카에 식민도시 만들었는데 바로 그게 나중에 무슨 타고가 된다? 카르타고. 그럼 봐봐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든 여러분 국가가 생기죠. 유대와 나중에 갈라져가지고 아즈라일이야, 이스라엘이야. 무슨 나일? 이스라엘. 얘네 특징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는 신 바빌로니아한테 망하고, 요 이스라엘은 뭐야? 로마한테 망해서 수천 년간 여러분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 다 배웠잖아. 그치? 5분도 안 걸렸죠. 그런데 요 지역, 요 지금 얘기한 지역을 최초로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나라가 있죠.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아시리아.
무슨 시리아? 아시리아. 자, 몇 세기? BC 7세기. 외울게요. 아시리아가 최초로 서아시아를 통일해서 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야! 이거 니네베니? 자,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 왕립 도서관도 만들고 다 했는데 요 아시리아가 좀 무식하죠. 뭐냐? 수많은 민족을 먹었는데 여러분 요 아시리아가 지나치게 요거 따라해볼게. 다 배운 거야. 무슨 통치를 해요? 무단 통치를 하죠. 막 잔인하게 때리고 여러분 괴롭히니까 오래 못 가죠. 맡고 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여러분 봉기해가지고 아시리아가 세 번 해볼게요. 무슨 통치 때문에 망해요? 무단 통치. 그래서 여러분 아시리아가 망한 다음에 네 개로 이렇게 갈라지죠. 해보자. 무슨 트? 이집트. 그 다음에 리디아. 그 다음에 메디아.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신바빌로니아로 갈라져가지고 싸우다가 이거를 배운 거야 지금. 요거를 한번 다시 통일한 나라가 나오죠. 바로 누구냐 여러분? 아케메네스 가문이 만든 아케메네스 무슨 시아가 나와요? 페르시아.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아시리아도 잘 나오지만 모두 되게 잘 나와요.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사람이 키루스 2세. 이 사람이 여러분 아시리아가 망한 이유는 무슨 통치다? 지나친 무단 통치니까 나는 잘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면 제일 잘 나오는 게 무슨 통치를 했다? 관용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다리가 많아요. 무슨 우스? 다리우스 1세 때 여러분 총독을 파견해서 무슨 집권해요? 중앙 집권하고. 그래서 왕의 눈, 왕의 귀, 감찰관도 보내가지고 중앙 집권하고 또 뭐도 만들어요? 역참제도 만들고 다 정리를 했죠. 게다가 여러분 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이거 복습이에요. 무슨 아스터가 유행을 했어요? 조로아스터교가 유행을 했다. 조로아스터교의 신이 누구예요? 광명의 신 아우라 마즈다.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유행이지 뭐는 아니에요. 국교는 아니다. 조로아스터교가 국교가 된 건 언제야? 사산조 페르시아 때 국교화가 됐다. 내가 여러분 요거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복습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에서 이제 관용 통치 나오고 왕의 눈, 왕의 귀, 국교화 나오는데 여러분 잘 나가다가 언제부터 안 좋아요? 그리스를 1차, 2차, 3차 쳐들어갔다가 망하다가 약해진 와중에 지방의 총독이 반란 일으키고 빠밤 누가 등장해요? 알렉산드로스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망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거 거의 엄청나게 잠깐만요. 뭐가 좀 잘못됐네. 엄청나게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8분 됐는데 맨 처음부터 지금 여러분 배웠던 거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누구예요? 알렉산드로스죠. 그럼 해볼게요.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사람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인데 어디까지 먹었어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먹었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문화? 동방 문화. 다른 말로 여러분 무슨 엔트 문화라 불러요? 오리엔트 문화라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알렉산더가 자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오랜만에. 자, 오랜만에 한번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이만큼이 지금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자 해볼게요. 무슨 니즘? 헬레니즘 뭐가 돼요? 제국이 돼요. 그러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금방 죽긴 했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여러분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도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만든 제국이 뭐야? 헬레니즘 제국이죠. 기억나죠? 그러면 헬레니즘 제국은 그리스 문화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 문화가 융합이 된 거잖아. 여기까지는 여러분 기억이 나죠? 이렇게 한 200년 가요. 가는데 여러분 나중에 헬레니즘 제국이 여러분 분단이 돼가지고 두 개 문화권으로 딱 압축이 됩니다. 자, 이것도 복습이 해볼게요. 자, 해보자. 알렉산더 대왕의 무슨 니즘? 헬레니즘 제국이 한 200년, 300년 가죠? 그러면 헬레니즘 제국은 특징은 뭐였어? 그리스 문화와 무슨 문화?
페르시아 문화가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요렇게 융합됐었죠. 그런데 둘이 헤어져요. 어떻게 헤어지느냐? 지도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있으면요. 자, 갑자기 여러분, 요렇게는 뭐가 되느냐? 로마가 돼요. 로마가 되고,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 뭐가 되느냐? 따라해볼게요. 무슨 티아가 돼요? 파르티아가 됩니다. 그러면 로마는 여러분 그리스 문화를 계승한 거고, 파르티아는 여러분 민족이 무슨 계통이에요? 이란 계통. 요 이란을 다른 말로 무슨 시아 계통이에요? 페르시아 계통이야. 그러면 헬레니즘이 끝나면서 이때는 동방과 서방의 문화가 융합이 돼 있다가 로마가 생기고 파르티아가 생기면서 여러분 딱 다시 서양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다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파르티아는 키워드 이란 페르시아 계통이다. 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계승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로마랑 수백 년간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로마와 파르티와 여러분 저쪽에 이때 중국은 무슨 나라였어요, 여러분? 한나라. 한나라였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답이에요. 파르티아는 로마와 한나라 사이에서 여러분, 요게 답이죠? 이거 계속 하는 거야. 무슨 무역으로 떼돈을 벌었다. 중개무역으로 떼돈을 벌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는데, 기억나요? 한나라에서 여러분, 파르티아에 사신을 많이 보내. 왜 보냈느냐? 원래 목적은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파르티아를 가야 되잖아. 그럼 파르티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로마랑 직거래하면은 자기 중개무역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사신들을 막았다고. 그래서 요 한나라에서 파르티아를 여러분 한자로 이거 내가 수업한 적이 있어요. 무슨 국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안식국. 그래서 파르티아는 많이 안 나오는데 나오면 이거야. 로마와 한 사이에서 무슨 무역을 했다. 중개무역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요 파르티아랑 같은 페르시아 민족인 따라해볼게요. 사산조 가문에 얘는 파르티아죠? 사산조 가문에 여러분 무슨 시아가?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그러면 사산조 페르시아에 잠깐만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아케메네스조 아케메네스가 만든 가문이 만든 페르시아라면 봐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무슨 티아? 파르티아 나중에 나온 게 뭐예요? 사산조 페르시아죠. 그래서 여러분 대략 3세기 초 AD 대략 한 250년쯤 해서 여러분 AD 3세기 초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누구를 멸망시켜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면서 여러분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가 짱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해볼게. 자, 했던 거 여러분 복습이에요. 천천히. 자, 맨 처음에 누가 있었어요? 아케메네스조 무슨 시아? 페르시아가 있다가 자 헬레니즘으로 융합이 되죠. 그래서 서방 문화, 동방 문화가 융합이 돼서 헬레니즘 제국이 가다가 나중에 갈라지죠. 서방의 대표는 누가 돼요? 로마. 헬레니즘 끝나고 서방은 로마가 되고 요 서아시아는 10번 무슨 티아? 파르티아가 되죠. 매일 둘이 싸우기도 하고 파르티아는 무슨 무역으로? 중개무역으로 돈 벌고 있죠, 여러분. 그랬을 때 요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게 자 해볼게요. 머릿속에 자꾸 해봐요. 그러면 잘 나가던 여러분 무슨 티아를?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게 누구냐? AD 여러분 3세기에 만들어져서 AD 7세기에 망한 따라해보자. 사산조 무슨 시아? 사산조 페르시아가 나와요. 그러면 야 사산조 페르시아니까 당연히 뭐를 계승한 거야? 우리도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뭐 했다? 계승했다는 생각이 있겠죠. 또 하나 몇 개 안 나와요. 사산조 페르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해볼게요. 조로아스터교가 유행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답이에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했다. 그러면 조로아스터교가 시작되고 유행한 건 언제야?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면 국교화가 된 건 언제예요? 사산조 페르시아.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사산조 페르시아는요 조로아스터교, 불교,
유대교, 크리스토교를 짬뽕해서 여러분 많이 섞었어요. 자, 만이란 사람이 여러분 무슨 교도 만들었다. 만이교도 만들었다. 근데 만이교는 국교화는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까불어가지고 탄압을 나중에 당해요. 자, 그러면 아하, 사산조 페르시아 첫째,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다. 사산조 페르시아도 여러분 딱 중간에 있어요. 여기는 뭐냐? 로마고 나중에 동로마 비잔틴 제국이고 이쪽에는 여러분 동방이죠. 그래서 사산조 페르시아도 여러분 자 무슨 무역으로? 중개 무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기억나야 돼요. 또 하나 다섯 번째 여러분 사산조 페르시아는 바로 자 금, 은, 세공도 잘해고 유리 같은 게 잘 만들었어요. 유리병 같은 거. 그래서 사산조 페르시아의 금은 세공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 보석이 달린 막 아름다운 칼이라든가 여러분 또 보여준 거 있을 거예요. 뭐야?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 유리잔이 중국, 한반도, 일본까지 전파가 돼서 우리나라 여러분 신라 경주 무덤에도 칼이라든가 유리잔이 지금도 발견되는 게 뭐예요? 사산조 페르시아예요. 자, 그럼 여러분 대략 15분 동안 뭘 했냐면요. 앞에 강의 1강, 2강, 2강 동안 했던 걸 지금 10분 안에 싹 한번 1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세계사를 잘하는 친구들은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예를 들면 자기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인강이든 현장 수업이든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 딱 수업 들었으면 그거를 매번 얘기하지만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국영수하고 과학하고 여러 가지 바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알면은 아는 대로 한 번 더 듣고 배웠는데 분명히 못 외운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빠르게 사산조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자, 이렇게 있으면, 자, 해보자. 현재 여러분 AD 5세기예요. AD 5세기쯤에 자, 여기 있던 여러분 무슨 제국이랑 비잔티움 제국이죠. 그럼 해볼게. 비잔티움 제국을 우리가 여러분 다른 말로 무슨 로마 제국이라 불러요? 동로마 제국이고 AD 5세기니까 요쯤은 여러분 이제 누가 쳐들어왔어? 게르만이 쳐들어와서 막 지네끼리 싸우고 있을 때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쯤에 요렇게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해볼게요. 무슨 조? 지금 사산조 무슨 시아예요? 페르시아야. 근데 여러분 요 AD 5세기부터 누구랑 AD 5세기에서 여러분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이랑 사산조 페르시아랑 여러분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 거의 200년을 매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 그럼 여기에 인도도 있고 좀 떠가면 여러분 중국도 있죠. 그러면 사산조 페르시아나 비잔티움이나 여러분 여기 애들은 인도나 중국의 여러분 물건을 예를 들어 보자. 뭐 비단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향신료 같은 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가 전쟁터가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물건을 사왔거든요. 갈 수가 없는 거야. 생각해봐 여러분. 니네가 부모님이 야 홈플러스 가서 이마트 가서 뭐 사오라고 해서 갔는데 집 나가자마자 막 이상한 깡패 수백 명이 막 싸우고 있어. 그럼 여러분 굳이 깡패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못해요 여러분. 싸울 땐 여러분 피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잔티움 제국이랑 사산조 페르시아가 매일 싸우다 보니까 이쪽으로 무역하던 게 끊겨버려요. 그럼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 안 하면 굶어 죽잖아. 어떻게든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향을 바꿔요. 야, 그러면 여기가 안전하니까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서 배 타고서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서 배 타고 여기로 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요 지역이 전쟁터가 되니까 요 지역이 뜹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네모난 지역. 여기를 우리가 따라해볼게요. 무슨 비야? 반도라고 불러요. 아라비아 반도. 여기 사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슨 적이라 불러요? 아랍적이라 부르죠. 근데 봐봐 여러분. 세계사지만 약간 지리 알아야 돼요. 요 아라비아 반도는 90%가
90%가 무슨 막이에요? 사막이야. 정말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사막인데 다행히 사막 중간중간에 여러분 호수가 있고 여기에 야자수가 자라서 여기서는 농사가 가능해요. 이렇게 사막 가운데 있는 물 주변을 우리가 사막의 무슨 시스라 불러요? 오아시스라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 쪽은 되게 문화도 좀 많이 떨어지고 가난했어. 왜냐? 90%가 사막이에요. 그러면 사막에 점점으로 찍혀 있는 여러분 오아시스에서 약간의 농사와 대다수의 여러분 양을 키우는 뭐를 했어요? 유목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봐요. 농사도 잘 안 돼. 농사도 안 되고 유목 잘 되겠어요?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인구도 작고 돈도 없으니까 문화가 많이 발달 안 해서 다 가난했어. 그런데 5, 6세기 여러분 비잔티움이랑 사산조랑 싸우니까 갑자기 요로 가던 무역 항로가 이쪽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지도를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자,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고 이렇게 요게 이제 인도죠.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 해안가에 많이 들어봤을 거야. 메카라는 도시. 이슬람의 엄청난 성지를 우리가 여러분 무슨 카라 불러요? 메카라 부르죠. 그 약간 위에 여러분 메디나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 방금 얘기한 대로 아라비아 반도 아랍 쪽은 오아시스에서 그냥 간단한 농사 짓거나 유목을 했는데 갑자기 수많은 상인들이 메카나 메디나 와서 여기서 여러분 이제 동방으로 출발을 하고 다시 와서 안전한 메카 메디나에서 장사를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메카와 메디나가 여러분 뭐로 엄청나게 번성을 해요. 무역으로 번성을 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아랍 쪽 중에 일부가 엄청난 부자 상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나도 1년에 100만 원 벌어. 내 친구도 100만 원 벌어. 다 같이 여러분 100만 원 벌면은 무슨 격차가 안 나요? 빈부격차가 안 나니까 별로 싸울 일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메카 메디나에서 여러분 대상인들이 등장하고 일부는 겁나 부자가 되고 일부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갑자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여러분 무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빈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게다가 여러분 이 아라비아 반도가 엄청난 무슨 교였대요? 다신교야. 그럼 요 다신교의 메카가 어디냐? 성지가 메카였대요. 그래서 이 메카에 가면 수백 개 신전이 있어가지고 수백 개 종교를 모신 거야. 그런데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게 여러분 사막이다 보니까 이 다신교 중에 어떤 일부 종교는 그게 있어. 딸이 여자면은 여아가 태어나면 여아는 순수한 여아니까 태어나자마자 신에게 바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좀 무서운 말인데요. 이 아라비아 반도에 여아 살인 풍습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첫째는 뭐야? 사막이다 보니까 암암리에 인구 조절을 하는 거야. 신의 이름을 빌려서. 두 번째 뭐도 있을까?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겠죠, 여러분. 왜? 척박하니까 여러분 부족끼리 전쟁을 많이 해요. 그럼 전사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랑 좀 틀리게 어떤 자기 부족의 애가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신의 이름을 해가지고 여아까지 살해하거나 그런 이상한 종교가 많았던 거야. 이 와중에 여러분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여기까지 좀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빈부격차도 가봐봐. 갑자기 사산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이랑 싸우는 바람에 무역의 항로가 바뀌었죠. 얼로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 메디나.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격차가 벌어져요? 빈부격차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봐봐.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요. 너무 가난하면은 항상 뭐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종교에 의지하죠. 그런데 이때 마침 아라비아 반도는 무슨 교야? 다신교인데 좀 괜찮은 종교도 있었겠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 여자 애기를 막 신에게 바치는 그런 막 이상한 종교가 있었던 거야. 이때 여러분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무함마드. 자, 무함마드 여러분 알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무함마드를 영어식으로는 마호메트라고 쓰기도 하는데 보통 요 무함마드가 아랍어 원어에 가깝대요. 그러면 무함마드는 일단 재밌게 해볼게요. 이 사람은 상인이에요. 오호,
상인인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지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누가 키워요? 할아버지가 키우는데 좀 부자 상인은 아니고 여러분 조금 이렇게 가난한 상인이었나 봐.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요 무하마드 알리는 굉장히 머리는 똑똑하지만 돈 버느라고 여러분 글자를 맨 처음에는 몰랐대요. 그래서 요 상인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메카, 메디나, 그 다음에 유대인, 뭐 시리아, 여러분 여기저기를 다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종교와 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취업을 했는데 사장이 여자분인데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남편이 없는 그분을 우리가 그 과부라 그러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무하마드가 25살 때 40 먹은 요 여자분이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무하마드는 부자가 된 거야. 근데 이 무하마드는 여러분 좀 이렇게 영적인 그런 게 있었나 봐. 이 사람 취미가 뭐냐? 사막에 여러분 홀로 걸어가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거나 명상을 하는 거래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이제 좀 부유해지니까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날개가 6,000개 달린 천사가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천사 이름까지 알아요. 가브리엘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자, 성경에도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야, 무하마드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누구야? 아담.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노아.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마지막으로 너를 보냈다. 그러니 너는 예수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을 퍼뜨리래. 그래서 여러분 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랑 이슬람의 알라랑 여러분 언어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하마드가 가브리엘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딱 이건 쿠란에 의한 거야. 자, 그 무하마드가 여러분 드디어 뭐를 만드느냐? 우리가 여러분 오늘 배운 이슬람교를 사실상 창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사건이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놀라지 마세요. 약 20억 인구가 믿는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이야. 그리고 텔레비 틀면 여러분 좋든 나쁘든 이슬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 해볼게요. 바로 무슨 마드예요? 무함마드가 여러분 이슬람을 창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의 특징은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기존에 있던 크리스토교, 그 다음에 크리스토교 전에 있던 무슨 교? 유대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아스토교? 조로아스토교, 기타 등등의 거를 여러분 많이 차용을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이야. 그래서 이슬람은 기존에 있던 기독교, 유대교, 조로아스토교의 좋은 점을 자기가 짬뽕을 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우리는 절대 다시는 안 된다. 다 귀신이다. 다신교 싫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하나만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토교와 유대교랑 똑같이 무슨 사상이에요?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신약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무하마드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일신을 뭐라고 불러요? 알라라고 부르는데 이 알라를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같은 거라고 이슬람은 주장을 합니다. 됐고, 그리고 세 번째, 유일신인데 절대 무슨 숭배를 안 해요?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은 절대 무하마드의 상이라든가 신의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네 또 되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 이슬람을 무하마드가 만들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신자는 신 앞에 everybody, 모든 사람이 여러분 뭐하다? 평등 사상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무하마드가 신에게 받은 거를 얘기해서 그 제자가 적어요. 자, 보자. 우리 교회 가면은 성경책이 있죠. 그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불경책이 있듯이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을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쿠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누구 하고 있어요? 무함마드.
무함마드가 뭐를 만들었어요?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분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무슬림? 무슬림. 그러면 요 이슬람이 무슨 뜻일까? 재미있게 해보자. 이슬람이 무슨 뜻일까요? 이슬람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신에 대한 복종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슬람은 신에 대한 복종이야. 그러면 신에게 복종하면 누구나 행복해지고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대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이슬람 하면은 키워드가 무슨 종? 복종. 또 하나, 이슬람은 뭐의 짬뽕이에요? 크리스토교, 유대교, 조로아스타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쁜 거를 채용했겠니? 좋은 거를 빼받아들였겠니? 좋은 걸 빨아들였겠죠? 그 다음에 다신교 no. 여러분, 유대교나 크리스토교나 신은 딱 한 분이잖아. 누구? 하나님. 유일신교다. 그래서 그 이슬람에서 하나님을 아랍어로 뭐라 불러요? 알라. 그 다음에 절대 무슨 숭배 안 해요? 우상 숭배 안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크리스토교의 십자가, 유대교의 여러분 그 신성하는 게 이제 촛불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 다 부정을 해요. 그래서 웃긴 얘기 해줄까?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는 십자가는 어떤 그림이 없어. 대신에 그냥 뭐랄까 이렇게 벽에다가 아주 화려한 무늬, 혹시 알아요?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융탄자 보면 이렇게 기하학적 무늬 있잖아.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대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상식. 기독교에서는 성경책이 짱이고 불교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불경책이라면 이슬람의 성경책을 10번 해볼게요. 무슨 난? 쿠란. 무슨 난? 쿠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슬람 문화편 다시 해줄 건데 지금 이슬람 들어가는 길에 가장 기본적인 걸 했습니다. 이 정도 상식이에요. 여기서 이슬람을 믿는 분들을 뭐라 부른다? 무슬림. 그 다음에 이슬람의 키워드인데 평등을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자. 해보자. 재밌는 거 해줄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지금 무슨 카예요? 메카야. 메카에서 여러분, 무슨 마드가? 무함마드가요. 자, 이제 자기가 만든 게 뭐예요? 이슬람이죠. 이슬람을 엄청나게 포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 메카는 원래 다신교죠. 다신교고 요 메카는 뭐를 숭배해요?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굉장히 미신이 많어.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풍습까지 있어요? 꼬마 여자애기 태어나면 여러분 여아를 살해하는 풍습이 있는 종교까지 모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메카에서 무하마드가 메카에 있는 요 다신교 다 나쁜 거다. 이 우상 숭배한다. 심지어 여아까지 살해한다. 이거 아니다. 니네 모두 뭐를 믿어라. 이슬람을 믿으면 누구나 평등하고 우상 숭배도 안 한다. 라고 했더니 메카의 종교인들이랑 귀족이 화가 난 거야. 왜냐? 아니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서 젊은 무하마드가 오더니 막 우리 종교를 막 무시하니까 돈벌이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하마드를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무하마드가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칩니다. 바로 어디 가느냐? 메카 위에 있는, 자, 따라해보자. 메디나로 자기의 교도와 도망을 쳐요. 요게 몇 년도냐면요. 622년. 따라해볼게. 메카에서 박해를 받아서, 자, 얼로 도망갔다. 메디나로 피신했다. 요 사건을요, 역사 용어예요. 요 사건을 고지라가 아니라 여러분, 해지라라고 불러요. 10번. 해지라. 무슨 지라? 해지라야. 그러면 요 해지라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이슬람이 생긴 년을 622년으로 봐요. 즉, 이걸 해볼게요. 이슬람이 생긴 원년. 이슬람의 시작일을 언제 봐요?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무함마드가 도망친 사건을 여러분 해지라라고 그래요. 그럼 해보자. 622년에 드디어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인 뭐가 생기는 거야? 이슬람. 이슬람이 생긴 사건을 우리가 무슨 지라라 불러요? 해지라가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재밌는 얘기. 동양에서 622년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다? 혹시 아는 사람? 622년에요.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꽃피웠던 무슨 태자가, 쇼토쿠 태자가 돌아가신 연도가 622년이야.
그러면 쇼토크 태자가 돌아가신 해에 이슬람은 고지라야 헤지라야? 헤지라가 돼서 이슬람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지워볼게요. 여러분 지금 외우세요. 자, 첫째, 이슬람 만든 분이 누구예요? 무함마드. 무함마드가 이슬람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게 뭐예요? 헤지라. 헤지라가 뭐예요? 메카에서 무슨 날? 메디나로 피신한 거죠.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무함마드가 여러분 메디나 가서 힘을 키워서 600 30년쯤에 어떻게 하느냐? 메카를 먹어요. 메카를 다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해. 근데 여기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사람 많이 죽이긴 합니다. 왜? 당했으니까. 그래서 메디나에서 메카 먹은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아라비아 반도를 다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 반도를 다 이슬람을 전파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슬람화로 만듭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무함마드. 자, 해보자. 무함마드 알리는, 알리까지는 안 나와요. 무함마드는 첫째, 뭐를 창시했다? 이슬람교를 사실상 창시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무함마드는 622년에 무슨 지라를 했다? 해지라를 해서 사실상 요때 이슬람이 창시가 된 거죠. 또 하나, 요 이슬람의 성경책을 우리가 무슨 란이라 불러요? 쿠란이라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 요 무함마드는 살아생전에 무슨 리아 반도? 롯데리아야 아라비아야? 아라비아 반도를 다 무슬람화를 시켰다. 이슬람화를 시켰다. 요 세 가지만 딱 아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 배우고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면 주저리 얘기했지만은 지금 메카에 또 하나 여러분, 요 무함마드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메카에 뭐였어요? 상인이었죠.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 이슬람의 성경책인 쿠란에 의하면 별 얘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군사, 종교, 일상생활, 지금 옆에 공사 중이네,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함마드가 상인이기 때문에 봐봐요. 이슬람 창시자가 상인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쿠란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눈금을 속이지 말아라. 신용 거래를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은 은근히 뭐를 우대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상인을 우대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원나라나 뭐 보면은 전 세계에 휩쓸고 다니는 상인 중에 하나가 무슨 상인이야? 이슬람 상인이.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무함마드 알리가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고 여러분 딸만 있는 거야. 그리고 꼴까닥 죽어요.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 여성분들이 어떤 뭐랄까 국가라든가 종교의 짱이 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함마드 알리가 죽자마자 제자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야, 무함마드가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느냐? 자, 무함마드가 여러분 사망을 했는데 아들은 없는데 여러분 누가 있었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사촌 동생이야. 사촌 동생인데 그 무함마드의 딸이 있었거든요. 알고두면 좋아요. 파티마라는 무함마드의 딸이 있었는데 요 알리라는 딸 해볼게요. 이름이 알리인데 사촌 동생은 알리를 자기 딸 가지고 결혼시켜. 요즘으로 치면 조금 이렇게 근친인데 요 당시에는 좀 그게 됐나 봐요. 그래서 무함마드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요 알리는 사촌 동생이자 무함마드의 뭐가 돼요?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사람들이 알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함마드의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핏줄을 하지 말고 우리 투표를 하자. 투표해가지고 무함마드 제자 중에 인격적이고 종교심이 깊고 똑똑한 사람을 선출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알리도 찬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투표를 해가지고 드디어 무함마드의 계승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뽑는데 요거를 따라해볼게요. 요런 사람들을 자 10번 해보자. 칼리프라 불러요. 한 번 더. 무슨 프? 칼리프야. 그러면 자 무함마드의 후계자가 칼리프인데 요 칼리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첫째,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출을 했다? 투표, 선출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혈통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중심이 된 거야?
능력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선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통파다 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자 따라해 볼게요. 무슨 칼리프라 불러요? 정통 칼리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려 1명, 2명, 3명, 4명 4대 칼리프가 되는데 요때를 지금 배울 정통 무슨 프 시대가 되는 거예요. 칼리프 시대. 연도 써볼게요. 정확한 연도는 632년부터 661년인데 우리 퉁 쳐서 여러분 그냥 앞으로 정통 칼리프면 대략 630년에서 660년 약 몇 년간 30년간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이따가 또 요거 자세히 해줄 거예요. 그럼 천천히 해볼게. 그래서 무함마드가 아들 없이 죽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모여가지고 혈통이 아니라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요 시대를 30년간 10번 무슨 칼리프?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르는데 몇 명의 칼리프가 등장하는 거야. 4명의 칼리프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4명 쫙 얘기해 준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 얘기해 줄게요. 자, 좀 이따 오겠습니다.